네, 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 네, 오늘은 2005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레드윙 작전에 투입된 네이비실, 미국의 네이비실 대원들의 감동 실화를 그린 작품, 예, 론 서바이버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 영화는 패트릭 로빈슨의 논픽션 베스트셀러 동명소설 론 서바이버를 원작으로 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다가 마크 월버그, 테일러 키치, 에밀 허시, 벤 포스터, 에릭 바나 같은 유명한 연기파 배우들이 다수 참여했죠, 작품에. 그래서 또 화제를 모은 영화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 내에 실제 이제 네이비실 출신의 대원들이 엑스트라와 단역으로 이제 출연해가지고 또 그게 리얼리티를 높였다고 합니다. 론 서바이버는 지난 2014년도 이제 북미 박스 오피스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던 이제 겨울 왕국의 돌풍을 잠재울 만큼의 현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기도 하고요. 아카데미, 새틀라이트 미국 작가협회 등에서 다양한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어가지고 그 작품성과 완성도를 또 입증하기도 했죠. 그 전쟁 영화인데 사실 이런 전쟁 영화들의 강점이자 이제 매력 같은 거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 실제로 일어났던 전쟁을 묘사한 어떤 리얼한 사륙의 현장,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과거 자행되었던 강대국들의 횡포를 일깨워주는 시사성과 역사성, 이런 것도 지니고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국가 간의 이제 파워 게임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거기서 희생되는 개인, 군인이나 주민이나 개인들을 통해서 집단의 이기주의를 고발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이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 폭력적이나 태폐적으로 변해가는 인간의 감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소스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영화가 이제 꾸준히 사랑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론 서바이버는 이제 여느 전쟁 영화 같이 참혹함이 이제 전쟁 영화를 이제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인간의 휴머니티에 더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예, 천천히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죠. 그 론 서바이버는 그 마커스 러트렐, 영화의 그 주인공으로 실제 주인공이죠. 마커스 러트렐과 패트릭 로빈슨의 논픽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돼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죠. 영화가 사건이 실화를 바탕으로 짜여졌다고 영화 시작과 동시에 소개되기도 하고요.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은 레드윙 작전은 19명의 대원을 잃은 대실패의 결과를 낳은 작전이에요. 그래도 이제 영화는 이제 그래서 작전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이 아프간 주민들과의 대원들의 희생을 통한 어떤 인간에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처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휴머니티를 통해서 감동의 불을 지피고,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떤 리얼리티로 그 감독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화를 보시면은 실제로 인트로 크레딧에서 미국 네이비시 혹독한 훈련 장면, 실제 훈련 장면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영화 속에 이제 그들이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실존하는 인간이라는 점을 어떤 부각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상황과 심리에 더욱 감정이입을 하게 돼서 펼쳐진 이야기의 어떤 감동을 배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또 인트로에서 나오죠. 또 마지막 엔딩에서 또 대원들의 실제 모습들을 또 보여주면서 뜨거운 감동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도리와 군인의 임무 사이에서 갈등이 이제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그 레드윙 작전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적진에 침투한 대원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되는 이제 상황이 나오죠. 그 통신이 이제 두절된 상태에서 이 탈레반의 양측이 주민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이 상황인데요.
이제 이들을 풀어줄 것인가, 죽일 것인가 라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양측이 일행은 뭐 전쟁하고 상관없는 어떤 주민들, 시민들이기 때문에 풀어주는 일이야말로 이제 인간의 존엄성하고 연결되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는 또 군법으로 명시된 엄격한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들이 풀어줌으로써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닥치기 때문에 전장이라는 공간이 어떤 그런 목숨이 걸린 상황을 만들어내는 어떤 혹독함이 서려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본능이 앞서는 것, 이들을 죽이려는 그 선택에 누구도 이들에게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눈앞에 목숨이 걸린 그 문제에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영화는 둘 사이의 어떤 팽팽한 대립을 통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관객에게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결국 대원들은 이제 인간의 도리를 우선시하면서 양측의 일행을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이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죠. 이 양측의 일행을 이제 풀어주고 나서 대원들하고 양측의 일행이 그 마주친 산 중턱을 중심으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군들은 오르막길을 되게 힘겹게 오르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탈레반의 양측의 아이의 산을 빠르게 내려가는 어떤 장면을 캡처해서 보여주는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적과 아군이라는 이게 상황을 또 상기시키기도 하고요. 앞으로 대원들에게 닥칠 시련에 대한 어떤 복선을 잘 표현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점은 바로 총격신인데요. 결국 이제 대원들이 쫓기게 되죠. 100여 명의 탈레반에게 쫓기면서 침엽수가 우거진 숲에서 총격전을 벌이는데 바로 이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공을 들인 장면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전쟁 영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전투의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는데 론 서바이버는 이 점을 아주 잘 아는 영화 같았어요. 총을 이렇게 맞거나 피가 튀기는 장면들을 아주 실감나게 연출했고 그 다음에 핸드헬드 기법을 통해서 긴박감 있는 어떤 전장의 리얼리티를 가장 잘 살려냈죠. 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영상도 물론 뛰어나지만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싸움 장면의 어떤 리얼리티 화면에 BGM을 가감히 없앴어요. 예, BGM을 가감히 없애고 어떤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해낸 숲속의 어떤 세세한 소리 그리고 그에 어우러지는 도드라지는 총성들 그런 사운드가 역시 강력한 체험의 도구임을 입증하죠. 그리고 이 전투 장면에서 이제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어떤 대원들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포착한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통쾌한 어떤 영웅적 액션은 없지만은 전장의 리얼함이 살아있는 어떤 론 서바이버의 피터 버그 감독이 세상 대단하다고 생각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오게티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자막인데 이들이 말이 서로 통하지 않잖아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자막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양측이 일행하고 대면을 했을 때는 자막을 생략했어요. 예. 자막을 생략했기 때문에 어떤 철저히 이제 관객이 철저히 대원들의 입장에 설 수가 있어서 그 상황의 리얼리티가 이제 살아났었는데 나중에는 또 자막이 나오거든요. 자막이 쓰였다 안 쓰였다는 그런 통일성 없는 연출이 좀 영화의 맥을 끊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자는 이제 미국의 어떤 국수주의가 가득하다고 이제 영화를 비판하는 관객들이 많은데, 영화에서 등장하는 대원들의 이제 무조건적인 어떤 정의감, 그리고 희생정신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의 미화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론 서바이버는 사실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왔고요. 예. 근데 여는 이제 전쟁 영화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예, 론 서바이버는. 왜냐하면은 이 영화가 이제 국가주의적 어떤 승리의 쟁취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그 한 인간의 생존하고 그를 둘러싼 타인의 희생이란 드라마에 더 집중돼 있거든요. 이 영화는. 만약에 이제 영화가 어떤 국수주의를 더 보여주려고 했었다면은 연출에서 대원들의 두려움 같은 거를 더 부각시키고 적에 대한 악랄함을 표출하겠죠. 네, 그래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들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는 어떤 영웅적 성공담, 예, 이런 스토리를 진행을 했을 텐데 이 영화는 그렇진 않아요. 전투에서 살아남으려는 어떤 대원들의 생존과 전후에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감정들을 좀 세세히 보여줬고, 그리고 이런 전후회가 또 자신들의 생존이 이제 동시에 걸려있는 어떤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에서 적과의 전투에서 동료를 모두 잃죠. 동료를 모두 잃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제 마커스가 아프간의 부족인 글라브, 사진에 나오는 글라브에게 발견돼가지고 그들의 마을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또 금방 탈레반에게 발각되죠. 발각돼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글라브 일행, 글라브 마을 사람들이 인간애를 보여주죠. 어떤 그 적에게 쫓기는 사람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규범인 파슈트날리라는 그런 인간애를 보여주는 그런 규범에 따라서 이 마커스를 보호하고 자신들이 희생하면서까지 마커스를 보호하고 탈레반에 또 저항하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네이비실 대원들과 아프간 부족, 이 굴라브 부족들의 어떤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은 굉장히 많은 피해와 살상을 만들고 또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그들이 선택이 나온 희생은 과연 부정적인 결과만 나왔는가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에 미군의 어떤 지원에 의해서 탈레반의 무장 세력들이 철수하게 되고 마커스가 이제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출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마커스가 눈물을 굉장히 흘리면서 굴라브에게 절실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굴라브의 아들인 이 꼬마와 진한 포옹을 하면서 관객에게 굉장히 뭉클함, 감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앞서 벌어진 엄청난 희생들이 희석되어 가지고 휴머니티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전쟁터라는 이런 참혹한 공간에서 타인을 위한 어떤 이들의 희생으로 깊이 있는 휴머니티가 완성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론이 헬기를 타고 가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이 대사는 저는 그 대상이 어떤 탈레반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인간성, 휴머니티, 그거를 지키기 위한 다짐이자 충고로 들려왔어요. 처절하고 비참한 전장 속에서 비오는 아름다운 휴머니티를 다룬 영화 론 서바이버였습니다. 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였습니다.